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6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가 여야 모두 경선부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가직설 후보들은 각각의 공천 상황과 선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황상무 후보를 도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과정과 결과를 두 분은 어떻게 먼저 보고 계십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되리라고는 전혀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네. 다만 어제 이제 강원도 경선 방침에 대해 발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정하지 못하고 오늘 이제 회의가 예정되는 걸 봐가지고는 예상은 전략 공천에 대한 예상은 조금씩 흘러나왔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당내 어떤 정당의 후보자,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천은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규에도 그 단수 후보 공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거나 아니면 범죄 경력 등이 있어서 부적격자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단연 돋보이거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과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국민의 어떤 지지에 있어서도 다른 국민의 여타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단연 앞서고 있던 김진태 후보의 그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가 과연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모두 적합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작스러운 소식과 함께 절차적인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진태 의원을 배제를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배제 이유가 국민통합에 적합하지 않다, 새 정부에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전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눈이 가던데요. 김진태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숙려 기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숙려 기간을 김진태 후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향후의 정치 전망이 좀 달라질 것 같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지사에도 관심이 있지만 불과 2년밖에 남지 않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 출마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에 대한 이미 관심과 노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치적 숙려라고 하는 속에서 현재 도지사 후보하고 내용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조기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을 보자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 재심의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5월 12일 날이 실제 후보 등록이 있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일정 정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앙당과 기타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단일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조정이 떨어지고 또 2024년도 충청 공천까지 위협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3자 구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김진태 후보에 있어서의 동향과 여론조사의 추이가 아마 김진태 후보의 이 등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소속으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숙려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간단히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춘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2년 후에 그 공천을 할 만한. 그렇다고 본다면 2024년 총선을 준비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액션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특단의 대책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의 상황은 예비 후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 의원의 전략 공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자고 한다면 초유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도지사 후보가 현재 공천했음에도 불구하고 0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 어제 오늘 사이로 지금 급보로 날라온 부분들은 전국에 4개밖에 되지 않는 전략 공천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논쟁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춘천시장과 강릉시장이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보자고 한다면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강릉시장이 현재 확정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혼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심이 되는 것들은 이 지사의 등판 여부가 아마 다음 주 안에는 좀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과 다른 정치 지형을 맞붙어야 되고 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는 이후의 정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동시에 또 이광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민주당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다음 주 정도는 이게 결정이 나와야 전체 일정상 선거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 주 내로는 상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네, 신 변호사님.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공천 과정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조차도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다수 여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광재 의원의 차출론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광재 의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땅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을 도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마땅히 국민의힘의 후보와 대등하게 싸울 만한 적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당내에서 계속 떠밀리는 시국의 어떤 형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릉과 춘천을 전략 선거구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략 선거구라는 게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강릉과 춘천 그 자체의 어떤 특별한 선거 전략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도지사의 어떤 선거 전략상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광재 지사가 만약 의원이 등판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원주와 강원 남부권은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춘천 북부 지역과 강릉을 위시한 그 영동권 지역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입니다. 약한 고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선거를 앞으로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런닝메이트 형태로 좀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광재 의원의 차출이 등판이 예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4월 말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 등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영향이 쭉 이어서 또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앞으로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합니다. 지금 뭐 결국에는 선거입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그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취임을 했을 때 그 남은 한 20일간의 어떤 보여주는 행보,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이 부분이 사실상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향과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정치 일정상으로 보자고 5월 10일 날이 대통령 취임 날이고 5월 12일 날과 13일이 후보자 등록 날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선거에 진김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격하게 여야가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강원도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강원도에서 한 12%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이 앞설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지역의 이슈와 중앙의 현안들을 민주당 측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표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8일 남았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어떤 지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틀이라고 할까요? 끝으로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4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 있어서의 대진표 과정 속에서의 특히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정책적 비전을 함께 반드시 특히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보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이광재 의원이 등판을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황상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친윤 인사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표 정치 인사와 그 친윤 인사로 불리는 분의 어떤 대결이 어떤 지난 대선의 어떤 리턴 매치로서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선의 또 다른 2회전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정리된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